3살 딸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부부로 지내고 있는 30대 여성 조 씨. 결혼 초반 두 사람은 가사 분담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하는데요. 주 2회 가사 관리사를 부르기로 하면서 가정의 평화는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최근 시어머니께서 우연찮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쩍 살림살이 간섭이 심해졌습니다. 이래서 돈은 언제 모으냐, 가사 관리사를 평생 부를 게 아니라면 일을 그만두고라도 살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,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등등. 이 레퍼토리도 너무 다양해서 조 씨는 귀가 따가울 지경이라고 하는데요.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와 붙게 된 살림 대첩,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? 자, 오늘도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.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많이들 결혼하신 분들 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. 네, 오늘의 사연자는 30대 워킹맘 조모 씨입니다. 결혼 4년 차고요. 딸이 3살입니다. 그런데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출산 휴가 외에는 거의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. 일 욕심이 굉장한 스타일이고요. 남편도 비슷합니다. 회사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일잘러여서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.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그 가사 분담을 놓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. 청소, 빨래, 요리, 설거지, 정리정돈 이런 게 있을 텐데 두 사람 누구도 이런 쪽에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. 둘 다 관심도 없고요. 잘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. 결국 집안은 난장판되기 일쑤인데 누군가 하긴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. 애 키우면서 이런 상태면 곤란하죠. 근데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 중에 한 명은 어지르고 한 명은 치우면 사달이 납니다. 근데 여기는 보니까 둘 다 어질러. 그러니까 좀 뭐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갈등이 터지진 않아요. 그렇구나. 네, 근데 이제 조 씨가 임신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두 사람이 이놈의 살림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되지 않느냐. 앞으로 대책을 좀 세우자. 그래서 몇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. 첫 번째는 가전제품을 보강합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식기세척기. 그러니까 이거 설거지 안 해도 세척기 되면 해결해 주는 거. 좋아. 네, 그리고 의류관리기, 뭐 건조기.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손이 들어갈 걸 기계가 대신해 준 걸 많이 보강을 하고, 그리고 음식은 또 계속 하면 또 치워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다 조리된 걸 쟁여놓고 밥만 해서 간단히 먹기로. 또 아이 음식도 시판용으로 나오는 게 많아서 직접 하지 않는 걸로. 이런 식으로 좀 최소화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. 왠지 나아졌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살림도 육아도 아이템빨이다. 네, 이렇게 이제 정말 이 전자기계가 많이 도와주기도 해요. 왜냐하면 아기까지 낳기 때문에 뭐 아기 빨래, 젖병 끝도 없이 나오니까 치워도 끝이 안 나니까 계속 두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. 그리고 둘이 앉아서 이게 우리가 이 기기 가전을 많이 산 것도 도움이 됐지만 더 근본적인 묘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. 그래서 이제 이 가사 도우미 관리사의 도움을 일주일에 2번만 받자라고 결론을 냈어요. 그래서 2번을 이제 가사 관리사가 오셔서 청소하고 기본적인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6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더 생겼습니다. 그 지출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의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해서 가정의 평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가사 관리사 덕분에 집안의 가정의 평화는 유지가 된 거예요. 뭐 비용 부담은 있지만. 자, 그런데 평화가 유지가 됐으면 저희가 이걸 다루고 있겠습니까? 네. 그 평화가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시어머니께서 뭔가 반찬 같은 거 해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이 가사 관리사하고 마주친 거예요. 사실은 어머니는 몰랐죠. 누가 있네? 이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 집인데 가사 관리사 놀라요. 누구세요? 이러면서 마주친 겁니다.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니까 가사 관리사라는 거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살림 간섭을 좀 합니다. 잔소리가 어마어마했다고 하고요. 다만 그런 얘기를 해요. 어떻게든 둘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돈 들이가지고 하는구나 라고 아마 어머니는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 시작되는 살림 간섭. 네, 게다가 그 비용 60만 원이라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버리셨습니다. 이거 아시고서는 이제 잔소리가 시작됐는데 매달 그렇게 돈 펑펑 써서 언제 모으려고 그러냐.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 설거지는 식세기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 건조기가 다 해주는데 무슨 가사관리사 씩이나 부르냐. 또 살림을 둘 다 아예 안 할 생각이냐. 평생 부를 거냐.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체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. 그러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.
차라리 네가 일 관두고 들어와서 살림을 하면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하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잔소리가 점점 일 관두고 집에 들어앉아라로 귀결이 된 거죠. 마지막에 두둥. 네, 두둥. 네가 들어와서 살림해라. 네, 거의 래퍼 수준으로 그냥 계속 쏟아부으셨는데. 그러니까. 그래서 조 씨가 처음에는 아까 우리 사파만 봐도 집 어지러져 있을 때 2명 표정과 집이 깨끗했을 때 2명 표정을 보면 삶의 질이 얼마나 낮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. 이게 비용은 이렇게 들지만 저희 둘이 정말 삶의 질도 좋아졌고 비용 대비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차분히 했는데 사파 보여드리네요. 네네. 시어머니는 그냥 듣고 절레절레 하십니다. 이해할 생각 자체는 안 하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. 시어머니가 처음에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할 때 큰 돈을 대주셨대요.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대줬는데 얘네들은 그러고 나서 집 이거 얻고 나니까 아이고 지네들 펑펑 쓰고 아껴서 집 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아예 뭐 동기화줄 전혀 모르는 애들이야. 딱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또 먹고 뭐 음식 해서 먹으면 치워야 되는 거 많으니까 반조리 식품 많이 사다 먹었다 그러잖아요. 이거 먹으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 해 먹어야지 하면서 다시 조 씨한테 일 관둬라.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. 우리 성문이가 요즘 뭐 헬스케졌더라 뭐 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죠. 겁니다. 아이고. 예? 그렇다고 세상에 며느리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며느리한테 너 그거 그만두고 풀타임 전업주부 해라는 이거 선 넘는 거 아닙니까? 선 넘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게 바로 결혼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. 이 며느리가 사실 막 뭐 사치하고 낭비하고 뭐 도박하고 유혹하고 이런 데 돈을 쓴 게 아니라 정말 출산 휴가 하나 빼놓고는 정말 일만 하는 그런 며느리잖아요. 근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네가 일 그만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집 살 때도 이렇게 보태주시면서 알뜰살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지금 조 씨께서 진짜 화가 나는 건 남편입니다. 이 남편이 분명히 둘이 같이 의논을 해놓고 방어를 전혀 안 하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시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갑자기 먼 산 쳐다보고. 거예요. 네, 이게 진짜 화가 났다고 합니다. 자,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. 자, 시어머니 간섭이 도를 넘는 와중에 남편 태도도 아주 얄밉다는 겁니다. 신혼 초 이후로 불붙은 살림 대첩 2탄. 시어머니에서 남편으로까지 지금 불이 옮겨 붙었어요. 자, 별별 상담소, 별별 극장에서 만나보시죠. 박지훈 변호사, 박상희 교수, 레디 액션! 아니 여보,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신이 좀 막아줘야지. 왜 가만히 있어? 나 혼자 좋다고 이모님 부르는 거 아니잖아. 아이고 우리 엄마 말 틀린 게 한 개도 없다. 엄마 이 집 들어올 때 떡하니 큰 돈 빌려주셨지? 그러면서 뭐라 하셨노? 이 돈 갚을 생각하지 말고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 장만해라 했나 안 했나? 아니 그건 감사하지. 감사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잔소리 하시면 그건 진짜 곤란하다. 퇴근하면 당신이나 나나 피곤해서 손 하나 깜빡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살림 때문에 우리가 치고받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모님 모시자고 한 거잖아. 그거 기억 안 나? 아이고 참 기억난다. 다 기억나는데 우리 엄마 말이 뭐 틀린 게 아니잖아. 그래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기다. 평생 이래 살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자연이한테 가르칠 건 또 가르쳐야 될 거 아이가. 뭘 알아야 우리가 가르치지. 애가 뭘 배우겠노? 니한테 뭘 배우겠노? 그러는 당신은 뭐 평생 살림만 하신 어머니한테 잘 배워갖고 잘 이렇게 배웠다. 아무것도 안 해? 아무리 보고 배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우리 나중에 형편 진짜 좋아지면 이모님 평생 부를 수도 있지. 안 그래? 이건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 일이지 어머니가 개입하실 문제는 난 아니라고 봐. 나한테 일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실 수 없다고. 아이고 참내 지금까지 나도 많이 참고 많이 양보했다. 매달 그 생돈 60만 원 나가는 게 안 아까운 줄 알았나? 그 돈 적금해서 부었으면 얼마나 모았겠노. 엄마가 네 일 간두라 하는 거 좀 심했는데 일단 이모님은 그만 오시라 해라. 니랑 내랑 집 일 좀 나눠서 하자. 나눠서 하면 안 되나? 내 설거지 할게. 이제 와서 안 돼. 절대 안 돼. 너 혼자 해. 난 절대 뭘 못해. 혼자 해. 같이 해야지.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을 쓰는 걸 갖고 왜 내가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되냐고. 봐라. 좋습니다. 박 변호사님 막 하다가 막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 때리는 줄 알았어요. 아니요, 때리는 줄. 좋습니다. 자, 오늘의 궁금증 일단 짚어보고요.
시어머니 눈치 봐야 하는 거냐 뭐 그거잖아요. 보여주세요 빨리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백 변호사님이 딱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? 저 눈치 볼 게 없는데요. 아니 이게 맞벌이 하시잖아요. 네, 저희도 근데 뭐 가사관리사분 해서 있어요.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진짜? 정도. 그거는 근데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거죠.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말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전 여기서 다른 거 모르겠는데 남편이 박지훈 변호사를 이혼해야겠네요. 아까 연기에 그 정도의 남편의 강경한 태도라면 이거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결혼을 하면 이 두 부부가 책임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뭐 시어머니하고 뭐 관계가 있을 만한 뭔가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이 둘의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집을 어떻게 꾸려나갈까와 관련된 일 아니겠어요? 여기에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면 시어머니가 너무 사랑하시는 지훈이가 홀로 살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시간 관계상 두 분도 짧게. 자, 박 변호사님. 안 되죠. 나도 있어. 어디서 간섭하십니까? 본인 할 일은 하세요. 야, 이 여사님 절대 노터치? 나 당연히 안 하죠. 누가 합니까? 진짜. 큰일 날 일 있으니까. 그렇군요. 자, 교수님. 근데 저는 무조건 시어머니 말씀이 틀리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. 저는 이게 이게 감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.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쓰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조정이 다시 한번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옳다 않다. 우리에게는 이것이 삶의 질을 위해서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다면 그때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. 네, 가족분들의 의견입니다. 박경란님, 이런 분들 특성상 막상 살림한다고 하면 내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하실 거예요. 하셨고요. 마티즈님, 아들 보고 그만두라고 하시지 왜 남의 집 자식한테 그러십니까?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!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.